1.5단계로 충분할까? 정부가 지금 나흘 연속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속보로도 밑에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230명,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점점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은경 청장이요. 어제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나 4주 후에는 이게 300명, 이게 4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과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염력이 1을 넘었다라는 진단까지 했습니다. 감염력이 1을 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시 2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정말로 2주, 4주 뒤에 300명, 400명으로 대한민국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감염력이 1이 넘었다.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취재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다라고 하면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킨다라는 얘기고, 1이 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 신규 확진자로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2, 3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감염력을 유지한다면 2주, 4주 뒤에 정 청장 얘기대로 300, 400까지도 갈 수도 있다. 김정희 교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때문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예전처럼 뭐 방문 판매나 집회 참가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카페에서, 가족 모임에서, 병원에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 A사우나에서 무려 11명이 확진이 됐어요. 야, 사실은 요즘 이 사우나나 뭐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사우나, 내가 가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11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카페에서, 무려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21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광화문 채널A 사옥 주변으로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 카페 모두 다 정부의 방침대로 앉아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자칫 잘못 쓰면 순간 방심에 그 카페에서 21명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가는 카페에서 21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기도원에서, 가족 모임에서 19명, 장애인 요양원에서 11명, 수원대 미술대학원 및 동아리에서 14명, 각양 일상생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부장.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신천지니 뭐니, 정광훈이니 뭐 이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지점이고, 차라리 한 지역, 뭐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장소를 잘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국에 저렇게 소규모 감염 지역만 최소 34곳이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징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나 카페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조금만 허술해도, 조금만 소홀해도 감염 위험이 높다.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저러다 보니까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지 않나 싶고, 그래서 지금 정은경 청장도 감염 지수가 이미 1을 넘어섰고, 그렇게 되면 3, 4주 뒤에는 300명, 400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은 이제 1.5단계 격상을 해서 모레부터 1.5단계 들어가는데 1.5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영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다만 인원수를 제한할 뿐이죠. 각종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수를 제한할 뿐이지 영업 제한 자체는 없는데 결국 2단계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수도권 같은 경우 300명 이상이면 2단계로 가는 건데 2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여튼 2, 3주 내에 2단계로 가지 않게 막아내는 게 지금 굉장히 방역당국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2주, 3주 안에 3, 400이 가지 않게끔 여기서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무언가 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또 이 글로벌 제약기업이 모더나에서도 이 백신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이게 다 초기 실험이 아니라 모더나에서는 94.5%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실험에 예방률과 94.5%를 기록했다 밝혔고요. 자, 여기는 앞서 화이자는 굉장히 영하였잖아요. 근데 이 모더나는 섭씨 2도에서 8도 30일간 괜찮다. 마이너스 20도에서는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상온 좀 비슷한 데에서 이제 유통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 보관보다 용이하다. 모더나 주가가 10% 폭등했다. 모더나 CEO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delighted that the vaccine has close to 95% efficacy. But as you said, what we all want is if somebody gets infected, that they don't get severe disease. 이기는 편, 우린 편. 김배현 박사님, 네. 국제적인 제약회사, 뭐 국내 제약회사 다 각자 좀 열심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이렇게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빛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 화이자 얘기 나왔을 때는 이 냉동되는 유통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실현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바탕으로 운송하면서 최종적인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모더나의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운송에 대한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희망 섞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얘기를 몇 마디 덧붙이는 전문가들은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제약사 입장에서 서로 앞다퉈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만큼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계속되는 백신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내년 여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꽤나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최종적으로 투여 가능한 상태가 되는 백신 구매에 대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면서 이분들의 애절함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국제 커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국제 커플들, 미혼의 국제 커플들 입국 허용하는 특별 비자, 특별 비자 이름이 Love is not tourism. 사랑은 관광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국제 청원 사이트가 국제 커플은 특별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국가별로 게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국가들은 국제 커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연인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상 흥미로운데, 자, 캐나다는 최소 1년 이상 만난 커플만 입국 허용했다. 얼마 만났어요? 아니, 8개월, 안 돼. 얼마 만났어요? 1년 반 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거다. 어떻게 입증하죠? 프랑스, 거주증명서, 신분증명서, 공동임대계약서, 은행 계좌를 제출해야 된다. 경제적 공동체인지 보겠다라는 거고. 독일은 주고받은 SNS 메시지, 이메일, 함께 찍은 사진, 커플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야, 이건 뭐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사랑의 또 방해물이 되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일부 국가, 이제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일단 신분증이랄지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독일 같은 건 뭐 이메일, SNS 메시지 이런데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주증명서 없고 임대차 계약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만나는 못 거예요? 만나는 거죠. 참 이 코로나가 굉장히 사강까지 갈라놓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이런 쪽 걱정이 돼요.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래서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좀 멀어져 있으면 사실 만나지 못하면 사실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둘 사이에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뭐 아주 국제 결혼하고 또 국제적으로 커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항공과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래 또는 움직임이 이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도 갈라놓는 코로나가 되어버렸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참 관심 받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글 교실에 다니면서 한글을 막 배웠는데, 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 작품을 써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 친구 휴가 중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느 날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나를 동작 그만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 친구 유모차를 동작 그만시키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작품도 있고요. 보고 싶은 친구야, 코로나가 뭐길래 친구를 만나지 마라 카네. 코로나가 뭐길래 보고 싶은 새끼들도 못 보게 하네. 라는 코로나가 뭐길래라는 최방윤 할아버지의 시가 경북 안동의 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방윤 할아버지가 글을 모르는 아내가 내가 먼저 자꾸 하면 홀로 남게 될 것을 걱정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글 공부에 나섰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뭐길래 보고 싶은 새끼들도 못 보게 하네 라는 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뭐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